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보이스피싱이란 음성과 개인정보, 낚시를 뜻하는 영단어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아주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피해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보이스피싱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주로 서울중앙지검, 사기단 검거, 자산보호조치,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압박을 가하고 제3자의 도움을 차단하게 한 후 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사실관계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출을 빙자한 사례를 알아볼까요?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편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서 신용 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 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 테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등 교묘한 피싱 사기 수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잊지 말고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납치 협박, 합의금 등을 빙자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교에 있는 아이나 군대에 간 아들, 가출한 자녀 등을 이용한 피싱이 최근 잦아지고 있습니다. 유괴형 피싱은 당황한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어 무엇보다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군대에 간 자녀가 있다면 부대 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돈을 인출해서 보관하도록 하는 말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전화 및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납치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 자녀의 친구나 지인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이 발급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피해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신고하시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전화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및 환급전화는 1332, 번호를 알아두면 좋겠죠? 이번엔 스미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싱이란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를 말하는데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소액결제 피해 등을 일으키는 사기 수법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스미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싱의 사례는 크게 무료 쿠폰 제공, 택배업체 사칭, 지인 사칭, 공공기관 사칭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료 쿠폰 제공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료로 쿠폰을 제공한다고 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인데요. 두 번째로 택배 회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있습니다. 택배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온다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눌러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자는 스미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인 사칭의 경우 지인에게 문자가 온 것처럼 속여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청첩장 혹은 계좌 입금 등 무시하기 어려운 내용을 통해 접속을 유도하는데요. 이런 문자가 온다면 반드시 지인에게 먼저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사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송된 내용인 것처럼 속여서 눌러보게끔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주로 과태료 미납이나 비상 상황 등을 언급해서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해당 관공서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럼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지인에게 온 문자 메시지라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습니다. 또 악성 코드 같은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소액 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 제한 신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악성 코드의 설치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서에 스미싱 피해 내용을 신고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 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미싱에 의한 악성 코드 감염이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번으로 신고해서 악성 코드 제거 방법을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파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파밍이란 사용자의 PC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킨 후 사용자가 금융 사이트를 이용할 때 가짜 사이트로 접속시키는데요. 이때 보안 강화 등을 명목으로 보안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의 입력을 유도해서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실제 파밍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이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후 금융 거래를 위해 개인 금융정보를 모두 입력하도록 해서 계좌에 있던 2천만 원을 가로챈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사이트와 같은 금융 사이트뿐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서 팝업 창을 통해서 금융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금융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파밍 사이트로 자연스럽게 유도한 뒤 이용자의 금융 정보를 빼내 계좌에 있던 예금을 모두 갈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사용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이트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보안카드 대신 일회용 OTP 생성기 혹은 보안 토큰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은행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파밍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나 이메일 등의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사진, 계좌 비밀번호를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파밍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지체 없이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지참해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 카톡 등 인터넷 메신저로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서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서 급히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송금이 되지 않는다며 타인의 계좌로 수십만 원의 돈을 송금해달라 요구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지연 인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거나 1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 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그럼 메신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디, 주민번호, 계좌, 신용카드 번호 등 중요한 신상 정보는 절대로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메신저를 이용하는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 및 본인의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없도록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신저 자체 보안 설정 및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